자, 4-3단원에 보시면요. 마음을 잇는 대화가 있네요. 자, 이 내용 정리합니다. 자, 학습 목표를 먼저 보시면요. 이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대화를 하고 자신의 듣기 말하기 과정을 지금 성찰, 되돌아보는 어떤 시간을 갖는 것. 이 대화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공손성의 원리 또는 협력의 원리나 체면 유지의 원리, 이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는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걸 통해서 자신이 과연 듣기 말하기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기의 태도 같은 걸 다시 한번 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담화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담화 공동체라는 것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 집단, 언어 집단을 우리가 담화 공동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는 예전에 썼던 어떤 담화의 습관 내지 관습이 있고 이것이 또 오늘날에 또 바뀐 게 있을 거 아니야. 자, 예전에는 뭔가 좀 겸손하고 자, 이런 어떤 겸형적인 어떤 태도의 말하기를 중요시했다면 현재는 좀 달라졌죠. 자기 PR 시대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대화, 또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어떤 대화도 많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과연 옳은 건지, 어떤 방법으로 과거의 어떤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우리가 받아들일 건 무엇이 있는지,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읽고 가기 부분, 알고 가기 부분이네요. 자, 원활한 대화 방법인데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정보 전달과 같은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가 대화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뭐, 정보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설득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교 표현, 어떤 정서 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대화를 하게 될 때, 자, 각각 이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 대화 상대와의 어떤 관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이 어떤 예의를 갖추지 않는 자, 이런 어떤 태도 등은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며 상대방과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대화 참여자는 이 대화의 보편적인 원리를 지키고 자신의 듣기 말하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원리, 보편적인 원리가 지금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자, 밑으로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바로 이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의 성찰 부분인데요. 이 담화 관습이라는 것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언어 공동체라고 해서 또는 담화 공동체라고 했고요. 자,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따르는 어떤 질서 내지 관습을 우리가 담화 관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 성찰하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의사소통 문화를 개선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소단원 대화의 원리 부분이네요. 자, 아래 사파가 이렇게 있는데, 자, 첫 번째 수연아 늦어서 미안해. 그래서 이 남학생이 약속 시간이 지금 늦었는 것 같아. 자, 지금 숙제를 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가는지 몰랐어.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다 여학생은 다짜고짜 한참 기다렸잖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대뜸 화를 내버리네요. 자, 그리고 나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그 여학생이 지영이야 이게 자 지금 간식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피자 먹을까 얘기했더니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되게 좀 성의 없어 보이죠? 자, 다음 단에서는 지금 선배가 자, 진영이에게 지금 동아리방 청소를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너는 후배니까 너가 해야 돼. 자,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진영이란 친구는 어때요? 저는 청소 못해요. 이렇게 한 칼에 거절을 해버리네요, 지금.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원리가 지금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자,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말하는 방법. 자, 이걸 우리가 공손성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손성의 원리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예의 바르게 말을 해야 하는 것. 자, 이게 공손성의 원리고요. 자, 아까 가에서 수연이는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을 사과하는 우진이한테 자, 배려하지 않고, 이 우진이를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타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진이가 왜 되게 당황스러웠겠죠? 자, 그리고 가에서 수연처럼 지금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달리하면 이 공손성의 원리를 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자, 수연이가 괜찮아. 나도 오랜만에 바깥 구경을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 이렇게 하면 외려. 자, 우진이는 지금 외려 미안함을 느끼고 다음에는 다시 약속을 어기지 않았을 겁니다. 자, 왼쪽 부분에서 우리가 공손성을 지키기 위한 규칙, 자겠는데,
이 규칙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경률이란 말을 씁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상대방, 그다음에 자신, 상대방, 자신, 그리고 서로, 상대방과 나, 자신, 이 같이.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 상대방에게는 지금 부담이 되는 표현보다는 이익이 되는 표현을 늘리는 것. 자, 이걸 우리가 요령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자신에게는 거꾸로 이익이 되는 표현보다는 자, 부담이 되는 표현을 늘리는 것. 자, 그래서 내 탓을 하는 이런 것들이 관용적인 경륜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대를 비난하는 것을 줄이고 칭찬을 늘리는 것이 바로 찬동의 경륜. 여러분, 이게 찬동의 경륜, 이게 동의의 경륜과 달라요. 그러니까 칭찬한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칭찬을 줄이는 것을 우리가 겸양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가 서로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은 줄이고 일치점. 자, 여기서 늘리는 것. 자, 이게 우리가 동의의 경륜, 이렇게 5가지가 바로 이 공존성의 경륜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수연이는 어떻게 지금 상대방을 지금 어떻게 이거 칭찬을 못할 망정 지금 어떻게 되는 거고 칭찬할 상황은 아니지만 비난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바로 공존성의 원리를 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상대방과 협력하며 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건데요. 자, 협력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 협력 이거. 그러니까 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맞고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지금 어떠한 일정한 목적, 정보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설득, 신경 전달과 같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자, 이것이 서로 간에 지금 협력을 하지 않으면 자,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될 겁니다. 아까 나 부분에서 지영이가 무엇을 먹을 거냐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자, 아무거나라고 대답을 했죠. 자, 그래서 자, 정보를 지금 그 질문에 대한 정보를 담지 않고 짧고 불명확하게 대답을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나의 지영이처럼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을 모호하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듣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까 근데 반대로 지영이는 그 필요한 양만큼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내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또한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것들이 바로 협력의 원리인데요. 자, 이걸 좀 세부적으로 나눠놓고 먼저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도 협력의 원리 해가지고, 이번에는 몇 가지, 자, 4가지 어떤 경률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정보를 지금 제공하는 것인데, 너무 적거나 너무 적어서는 안 돼. 자, 이게 바로 양의 경률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 것. 거짓된 내용이 없이 진실을 말하는 질의 경률. 자,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것도 우리가 관련성의 경률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 중의라는 게 뭐라고 했어? 어떤 하나의 문장이나 단어가 2가지 이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걸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쓰지 마. 가급적 피하고 그다음 명료하게 말하는 것. 자, 이게 바로 태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지영이한테 오면 이 남은 단에선 자, 이 지영이는 양의 경률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으니까 태도의 경률도 어렵고 자, 이것 말고도 자, 여기서는 어떤 지영이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나누시고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협력의 원리 중에서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것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관련성의 경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영이가 어긴 것은 양의 경률과 자, 어떤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양의 경률과 어떤 의견을 애매모호하게 제시했으니까 이 태도의 경률 이 2가지를 지금 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지영이는 어제 분식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피자 어때? 자,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원리가 바로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며 말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걸 우리가 체면 유지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이 체면을 지켜주는 것. 자, 이게 바로 체면 유지의 원리인데 대화 참여자가 서로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는 줄이고 체면을 보호하는 행위를 한다면 원만한 사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바이사카 선배는 후배한테 직접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했죠. 넌 후배니까 너가 청소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후배는 또 거기에 대해서 단칼에 요청을 거절해버렸죠. 자, 여기서 다 해보면 후배가 모두 예의를 갖추는 표현 없이 자신의 요구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게 되겠죠. 바로 이게 우리가 체면 위협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런 걸 어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선배는 지금 동아리 방에서 간식을 먹었더니 쓰레기가 많아서 근데 이거 혼자 치우기 지금 무리가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령. 자, 그리고 아까 공손성의 경륜 중에서 이게 요령의 경륜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상대방의 어떤 체면을 지켜주는 거고요. 또 선배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머니 심부름 때문에 일찍 가봐야 돼요. 내일 일찍 등교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로 선배도 후배도 결과 대립. 상대방이 어떤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는 아니겠죠? 그래서 체면 유지 원리를 지키게 되는 말하기로 바뀌었네요.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1번에 가와 나의 대화에서 대화의 원리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자, 하는 이유를 좀 적어보라고 했는데, 가에선 지연이하고 지금 준서의 대화에 보니까, 자, 지연이가 지금 축구 경기를 같이 보러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그런데 어제 저녁에 본 야구 경기가 동점으로 끝나 아쉬워서 혹시 봤니? 그랬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네모친 부분에 바로 이 대화의 원리 중에서 약간 협력의 원리가 뭐가 있었어요? 그 주제와 관련된, 지금 지연이가 말하고 싶은 건 축구 경기 같이 볼 거냐에 대한 건데, 갑자기 전혀 뜬금없는 야구 경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협력의 원리 중에 관련성의 경우를 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로 내려갑니다. 자, 어제 새로 산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준호는 뭔가 지금 기대감이 부풀어서 자기가 샀으니까 지금 칭찬을 받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원이가 초록색 옷이네. 색깔이 너랑 안 어울려. 진짜 별로야. 그래서 진짜라는 말까지 붙일 필요는 없었을 텐데. 자, 이걸 통해서 결국 상대방의 체면 유지의 원리도 어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공손성의 원리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상대방을 어떤 칭찬하는 말하기를 좀 해야 된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찬동의 경륜도 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르게 고친 표현인데요. 좋아, 같이 축구 경기 보러 가자.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는 거나. 그래서 고친 이유는 준서는 지연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자, 바로, 자, 여기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맞게 서로 협력하며 대화를 하는 것. 자, 이걸 아까 우리가, 자, 협력의 말하기 중에서 관련성의 경계라고 있어요. 자, 나이 부분에서는 지금 초록색 옷을 샀구나. 색깔이 정말 예쁘다. 일단 칭찬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자, 예원이가 지금 준호를 배려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자, 이 공손성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바로 다른 말 산동의 어긴 부분이고요. 또 대화를 할 때는, 자,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자, 이게 뭐라고 했어? 체면 유지의 원리라고 그랬죠? 이것도 지금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2번에 갑니다. 자, 옆집에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 옆집 사는 사람인데 시끄러운 음악 좀 꺼줘. 자, 꺼달라고 직접적으로 명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 청년도 무슨 상관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대화는 어때요? 이제 늦은 밤이고 자야 하는데 음악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꺼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이 젊은이도 예, 바로 끄겠습니다. 알아듣고. 자, 이걸 지금 끄겠다고 얘기하네요. 첫 번째 장면에서 이웃집 할아버지는 옆집 이렇게 청년에게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시끄러운 음악을 꺼달라고 저희 요구를 직접적으로 무리하게 전달을 했고, 자, 여기에 대해서 결국 청년도 결국 무리하게 어긋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장면에서는요, 자, 이웃집 할아버지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음악을 꺼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표현을 했고, 자, 여기에 대해 이는 청년이 결국 체면을 고려하면서 이야기한 것으로서 결국 여기에 대해서 청년도 마찬가지 요구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더 긍정적인 말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상황에 어떤 말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는 자, 상대방을 배려하며 예의 바르게 말하는 공손성의 원리를 지켜야 되겠고, 두 번째는 대화의 목적에 맞게 협력하는 바로 협력의 원리. 자, 이것도 고려하면서 말을 해야. 자, 이것이 서로 예의 있는, 자, 의사소통. 그것이 이루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소다는 두 번째 공동체의 담화 관습 부분인데,
자, 아까 우리 담화 관습을 설명을 했어. 같은 이 언어 공동체 집단 안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 언어적인 습관. 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관습이라고 했는데, 자, 밑에 보시면 지금 어느 내용인데 동몽수지라는 책에 나와 있답니다. 이 동몽수지는 그 중국의 어떤 교육서인데, 자, 어린이가 지켜야 할 어떤 도리와 예절을 담은 어떤 수신서, 뭐지, 교육적인 책, 이런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가해 보시면, 사람의 자제가 된 자는, 사람의 자제가 뭐야? 자식된 자는, 자, 어떻게 반드시 항상 낮은 소리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을 상세하고 느리게 할 것이며, 자, 또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 또는 여기서 허튼 소리로 시시덕거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부형이니까, 자, 여기는 아비부자의 형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 그러니까 윗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윗사람이 가르치고 타이는 일이 있다면, 다만 마땅히 머리를 숙이고 받아들이거나 해야지 자신의 주장을 내어 세워서는 안 된다, 이것과. 그 어른이 단속하거나 꾸짖을 때 비록 잘못이 있어도, 자, 어른이 어떤 이걸 잘못 오해하거나 이래갖고 지금 꾸짖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스스로 해명하려 하지 말고, 자, 이 방법을 쓰지 말고, 자, 일단은 잠잠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만에 천천히 세밀한 내용으로 조목조목 말을 하면 됩니다. 아, 그게, 자, 아버님이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찬찬히, 나중에서, 아, 제가 이래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때에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나이 갑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자, 이직이란 분의 지금 이 시조가 하나 있는데, 자, 가마귀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마귀는 자, 조선을 개국한 그 공신들, 그러니까 이성계 일파가 되겠죠? 자, 이것을 검다하고, 속이 검다 또는 뭔가 야심이나 욕심이 있다 하고, 백로야 비웃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백로는 누구냐? 바로 저 위선적인 고려의 그 유신들, 신하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되게 고고한 척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 야심, 자, 욕심 같은 경우는 버리지 못한, 자, 이러한 어떤 고려의 유신을 은근히 지금 비꼬고 있는데, 자,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겉이 검은들, 자, 너희들이 봤을 때 우리 조선의 개국 공신들이 겉으로 되게 탐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자, 속조차 우리가 검겠니? 자, 그런 겉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 자, 이게 서리적 표현을 썼고요. 자, 겉은 희고 되게 고고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검은 자, 어떤 욕망, 자, 어떤 탐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은 너희 덕분이가 하노라. 그래서 백로, 자, 위선적인 고려의 유신인 백로에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의 유신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죠. 자, 이런 인물들을 뭐라고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른 인물들을 우리는 자, 표리부동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뜻인데, 자, 이 부분에서 지금 까마귀를, 백로를, 자, 너 사람에 비유했으니까 의인법도 사용됐고요. 뭐뭐 하노라 이 부분에서는 영탄법도 있습니다. 영탄법. 자, 이 시조는 작자가 조선 개국에 참여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담아 큰 작품이랍니다. 그래서 이직은 결국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네요. 자, 이 시조에서는 조선 개국에 반대하며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는 고려의 유신, 자, 이런 신하들을 자, 백로에 빗대어서 우회적,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회적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이것은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멀리 우회하다, 자, 멀리 돌아가다인데, 자,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어떤 말이 좀 쉬울까요? 자, 바로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자, 우회적인 어떤 말하기 방법을 썼다 이 뜻입니다. 자, 또한 조선 개국에 참여한 관리들을 까마귀에 빗대 겉으로는 곱게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가에서 과거에 중시한 말하기 태도는 어떤 게 있었어요? 자, 어린 자제들이, 자, 자식들이, 자, 윗 어른들이 말씀을 할 때는, 절대 여기서 말하기 할 때 낮은 소리로 신중하게 느리게 말하고, 자, 윗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하면 마땅히 받아들이고, 자, 그리고 어른이 어떤 꾸짖을 때, 만약에 어른이 어떤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꾸짖음이 있더라 할지라도 곧장 해명하지 말고, 나중에 천천히 세밀한 내용을 말해야 하는 것. 자, 이게 올바른, 자, 말하기 태도라고 봤단 말이야. 과거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나에서는 또 시조를 지은 이유가 뭘까요? 이건데요. 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돌려서, 자, 우회적 말하기 또는 간접적 말하기 방법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서 속담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자, 먼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것은, 자,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말을 한다 이거니까, 자, 상대방을 어떻게, 이렇게 배려하며 말하기를 강조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것은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말이라도 결국 남의 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항상 조심하라는 거니까. 자, 다마반스 말을 삼가하고 자,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라 이런 뜻. 자, 그다음에 3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 들으랬다 그랬으니까 자, 이 부분에서는 결국 자, 남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함을 비유하는 말이고요. 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강조하는 다마반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해보시니 지금 가에서는 자, 우리가 지금 시험이 끝났으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자, 지금 가족끼리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 영화 보러 갈까 이렇게 되겠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전 안 갈래요. 요새는 재미있는 영화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자기 안 가겠다는 의사를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네요. 자, 이게 지금 과거하고 좀 다르겠죠? 자, 현재 담화 관습인데 자, 어떻게 보면 옛날 같았으면 버릇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으니까 자, 이것도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자, 저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꾸안꾸 좋은 옷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천해달라고 그랬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템, 레이어드, 캐주얼 같은 자, 여기 있는 이 옷가게 사장님은 지금 약간 전문적인 어떤 용어나 또한 외래어를 좀 많이 쓰고 있죠? 자, 여기도 지금 여기는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체라는 단어도 썼네요, 지금. 자, 가와 나를 본다면 가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완곡한 표현. 자, 이것을 이렇게 돌려 말하거나 우회적으로 말하는 표현보다는 분명하게 자신의 어떤 의사를 표명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지금 줄임말이나 외래어, 외국어 등 그걸 자주 사용하고 있네요. 자, 가와 나에서 살펴본 현재의 담화 관습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는데, 자, 긍정적인 면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하나가 자,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의미들을 외래어와 외국어 이걸 대체하게 되면 길게 말하지 않고 짧게 표현할 수가 있죠.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자, 하지만 부정적 표현은요. 자,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한다고 지금 상대방의 어떤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우리말의 어떤 규범이 파괴되거나 자, 그래서 이걸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말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넘어가서 이제 4번 가볼까요? 자, 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고 했어. 우리가 언어가 변하듯 그 담화 관습 또한 계속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우리가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 과거에는 손님 대접을 할 때 별로 차린 것 없습니다. 내지는, 자, 능력 없지만 열심히 해가겠습니다. 같이 겸손한 표현을 좀 많이 썼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자, 손님을 대접할 때, 자, 정성껏 차렸으니 맛있게 드세요 같은 표현을 쓰거나, 제가 지닌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사 면접에서 이렇게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바로 1번입니다. 과거, 현재 서로 다른 감화 관습이 드러난 부분인 사례를 좀 찾아보고, 자, 과거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자, 겸손과 겸양의 태도로 자신을 낮춰 말하는 태도를 되게 중시했던 말이죠. 자, 또한 그렇지만 현재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자신의 장점을 표현하면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자, 이걸 긍정적으로 좀 여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달라진 담화 관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여학생은 자, 지금 요즘에 상대방이 기분 나쁠 내용도 자, 직설적으로 말해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으니까 자, 이 과거의 담화 관습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했고요. 이걸 받아들이자는 얘기죠. 과거의 담화 관습을. 요즘에는 자신의 정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자신을 낮춰 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결국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결국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과거의 담화 관습을 수정한다면 현대의 담화 관습을 좀 보완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의 올바른 담화 관습은 어떤 걸까? 이건데요.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도
자,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말하기 태도를 이렇게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정리하기 부분입니다. 대화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공손성의 원리,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손하게 말하는 공손성의 원리. 자,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맞게 협력하여 대화를 하는 협력의 원리. 자,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체면 유지의 원리. 자, 이 세 가지가 있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화의 어떤 목적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어떤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대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자, 공동체의 담화 관습의 어떤 변화가 성찰인데요. 자,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오랫동안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고유한 담화 관습을 공유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과거의 담화 관습은 낮은 소리로 신중하고 느리게 말하며, 자, 허튼 소리를 하거나 떠드는 것들을 삼갔고, 자, 현재 거기 담화 관습은요,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자, 이것을, 자, 올바른 태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인식을 하고, 오늘날의 어떤 담화 관습 중에서 고쳐야 될 것 중에서 과거의 관습을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